소개팅이나 일로 만난 사이처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 이 말은 하지 말고. 이렇게 후회가 되거나 할수록 손해인 말이 있는데요. 어색한 사이에 분위기를 풀겠다고 말을 했다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치거나 오해를 사는 대표적인 말 3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희련초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 때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색한 사이, 잘 모르는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친하거나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사이에서는 오해 없이 말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더라도요,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말의 의도가 제대로 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다가 서서히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좋죠. 그런데 어떤 말은요,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에겐 지나치게 가깝습니다. 그럼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는데 부담이 돼요. 가시처럼 콕콕 찔러서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히 잘 모르는 사이, 좋은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특히 조심해야 할 말 3가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정보의 공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주제와 관련해 내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정보가 뿅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거나 어디에서 들었거나 하는 정보들 말이죠. 그런데요, 어색한 사이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정보의 공유는 잠깐 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대상이 알고 보니 상대가 좋아하는 대상이었다면 상황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가수가 말이에요, 사실 뉴스에서 들었는데 이런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이분 앨범도 사고 콘서트도 다녔거든요. 팬이셨구나. 이렇게 어색해집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서로의 호불호 역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정보의 공유는 분위기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거나, 뭐야, 이 말을 왜 나한테 하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접속사는요, 일단 반박을 하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의 말에 대한 반박이 아닌 사실 공유일 뿐이라도요, 일단 말에 반기를 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공유할수록 내가 부정적인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죠. 따라서 아직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말,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은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겠죠.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 첫 만남에서만큼은요, 어색한 사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2번째입니다. 무리한 농담. 진정한 웃음, 농담은요, 상황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고전 유머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 자신을 자주 괴롭혔던 기자들에게 참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을까요?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여기서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이라는 노래를 아는 분들은 피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모르거나 심지어 마이클 잭슨이 누군지 모르는 세대의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아마 지금쯤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할 겁니다. 네, 바로 이렇게 농담은 이해와 공감이 없다면 성립되기 힘듭니다. 때문에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 상대를 웃기려는 개그 욕심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더욱 썰렁하게 하는 역효과가 나기 좋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개그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자기 혹은 친한 사람을 비하하는 개그입니다. 아이스크림 뭐 드시겠어요? 저는 저랑 닮은 돼지밥 먹을게요. 네? 네. 제 동생이 지금 철강 회사에 다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철 좀 들라고 했더니 철을 들고 있네요. 듣는 여러분도 진땀 나셨나요? 사실 누군가를 웃기려는 의도 자체는 선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는 농담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뭐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나? 처럼 말이죠. 사실 자신의 외모에 콤플렉스가 전혀 없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농담이었고 동생이랑 정말 친해서 막 던진 말장난이었다는 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면 오해 사기 딱 좋은 말이죠. 첫 만남, 어색한 사이에 오해를 부르는 대표적인 말 세 번째입니다. 3. 묻지 않은 것에 대한 아는 척. 어색한 사이의 잡담,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바로 마음의 교감입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서로 좋아하는 정보의 교류처럼 소재는 다양할지라도 이를 통한 대화의 목적은 교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와인 좋아하세요? 네, 저는 특히 내추럴 와인 좋아해요. 오, 저도요. 특히 오렌지 와인 지금 이 음식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렌지 와인 드실래요? 그런데 가끔 내가 잘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아는 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적당한 아는 척은 오히려 어색한 상황의 대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나친 아는 척입니다. 근데 오렌지 와인 말이에요. 사실은 오렌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화이트 와인 만드는 포도 있죠. 그 품종으로 레드 와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스킨 컨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색깔이 오렌지 빛깔이 나서 오렌지 와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아, 네.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치 나만 아는 것처럼 설명하듯 가르치는 말투. 상대와 그동안 잘 쌓아왔던 교감이 뿅 사라지고 갑자기 강의실이 돼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처럼 상대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고요. 만약 상대가 물었다면 성심성의껏 신나게 아는 척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가르치는 듯한 말투 대신 상대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몰랐더라도요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 오렌지 와인 좋아하시면요 이 와인 드셔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혹시 엔젤리 히렌츠에 드셔보셨어요? 오, 아직 안 마셔봤어요. 와, 그 와인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상대가 알 수도 있다 라는 전제로 간단한 정보를 주고 받는 거죠. 첫 만남,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상대일수록 아는 척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마음의 교감, 교류를 하는데 의의를 두기. 네, 세 번째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어색한 사이에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1. 부정적인 정보의 공유 2. 무리한 농담 3. 묻지 않는 것에 대한 아는 척이었습니다. 만약에 말주변이 없다면요. 어색한 사이일수록 무리해서 이야기를 던지기보다는 상대에게 열린 질문, 좋은 질문을 던져서 대화를 이어가기 추천드립니다. 결국 오고 가는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관계가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렌츠였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